직장생활 15년간 해오면서 수많은 동료들의 이직에 대한 고민과 실제로 이직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 이직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직 혹은 퇴사를 하고 싶다는 그 많은 사람들의 이유는 대부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도 그 범주에 속했었고요. 그렇지만 그 비슷한 이유로 이직을 하지만 이직을 잘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었고 후회한 사람들도 나름의 공통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직 혹은 퇴직을 희망할 때 현실적인 이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이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연봉에 대한 불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돈이 너무 적어서 이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사실 이건 남이 그냥 참고 다니라고 할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자본주의 시대에서 내가 돈을 더 벌고 싶다고 다른 데 간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뭐라고 해도 안 되고요, 사실. 그런데 자본주의 때문에 연봉은 어떻게 보면 하는 일과 스트레스 등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거의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하는 구체적인 업무나 혹은 본인이 있는 산업에는 전반적인 연봉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에는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해도 연봉 차이가 나는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연봉이 적다고 느낀다면 사람인이나 블라인드 같은 곳에서 본인이 속한 산업의 평균 연봉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본인이 지금 하는 일을 곧잘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실제로 적게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직을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직을 하게 된다면 연봉 협상을 잘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직하려는 회사와 연봉 협상 이후 계약서에 사인을 하기 전까지는 지금 있는 회사에 오픈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직을 할 때 이 부분이 도의적으로 좀 미안했었는데 회사는 내가 없어도 안 굴러가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옮겨가는 회사에는 최대한 높은 연봉으로 시작하는 게 좋겠죠. 보통 직전 3개월이나 몇 개월치 임금 명세서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본인이 받는 모든 금액이 통상적으로 받는 금액이라는 것을 잘 입증해야 합니다. 제 후배 중 한 명은 통상적으로 받는 인센티브인데 이직을 하는 회사에서 이건 당신이 일을 못하면 못 받는 금액 아니냐고 하면서 협상을 시작했고 결국에는 그 전 직장에서 받는 금액보다 약간 낮게 연봉 협상에 사인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임금을 높여서 와도 모자랄 판에 낮게 해서 들어오는 건 엄청 억울한 일이겠죠. 이 후배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는 이직을 한다고 오픈한 상태이고 옮겨가는 회사와 연봉 협상에서 꼬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직을 하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 연봉 협상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조직 문화가 맞지 않거나 사람과 트러블이 쌓일 때입니다.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받죠. 대한민국에서는 가족보다 직장 동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회사의 문화나 같이 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연봉만큼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직을 마음먹었을 때 연봉을 1,000만 원 정도 깎아도 이직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만큼 사람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봐서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총각실의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연봉보다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물론 요즘처럼 가장이 되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 두 번째 경우는 한편으로 보면 어딜 가든 딱 내 마음 같은 회사는 없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인 회사를 찾기보다는 일단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조직 문화도 다 장단점은 있거든요. 제가 처음 있었던 회사의 군대식 조직 문화는 비록 융통성을 발휘하기 어렵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조직 문화이기에 본인이 조금만 버텨서 선임급이 되면 확실히 편하거든요. 반대로 수평적인 문화는 다 경쟁이기 때문에 내가 선임급이 되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경쟁력이 없으면 여러모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 보시고 본인에 맞는 회사의 조직 문화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는 그 아시죠? 또라이 비율의 법칙이라고. 그러니 너무 단기간에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조금의 마음의 여유를 두시고 생각해 보셔서 그래도 못 참겠으면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보다 많은 자리를 옮긴 분도 계시겠지만 저 역시도 몇 번의 이직을 하면서 와, 이런 사람은 없지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자리를 옮기면 그 전에 사람보다 더한 사람을 계속 만났거든요. 인간관계는
정말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회사의 미래가 불안할 때입니다. 사실 이 경우가 앞서 얘기한 두 가지보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발생한다면 가장 큰 리스크일 수 있습니다. 전 부서가 통째로 없어진 경우도 봤었는데 한순간에 실직자가 되거든요. 미혼이라서 혼자거나 혹은 능력 있는 분들은 이런 경우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죠. 평소에는 직장 욕도 하고 출근도 하기 싫다고 하지만 막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직을 한다면 정말 막막하거든요. 그러니 이런 경우가 감지된다면 당연히 이직을 하셔야겠죠. 그런데 사실 일반 평 직원이 이런 기밀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본인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틈틈이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나는 어느 점이 강점인지 꼭 인지하시고 그에 맞는 자기 개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장과 직업은 엄연히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 연봉을 받으면 나의 몸값과 연봉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고요. 나보다 연봉이 낮은 사람을 보면 뭔가 내가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죠. 그런데 연봉은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받는 돈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내 몸값은 나의 능력으로 받을 수 있는 값어치죠. 그럼 사실 회사를 나와서도 비슷하게 지금의 돈을 벌 수 있어야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을 봐도 바로 알 수 있고요. 내가 회사 다닐 때는 내 연봉만큼은 쉽게 돈을 빌려주고, 그런데 이것이 저를 보고 빌려준다고 생각하면 경기도 오산이란 말이죠. 그러니 지금 내가 돈을 받으면서 일할 때 나의 능력을 꼭 기르시길 바랍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 되면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의 무궁무진한 성장을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